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이죠.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AI 칩 분야의 거대 기업 AMD와 손잡고 과연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인데요. 마이크로 컨텍솔이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정말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이 발목을 잡게 될까요? 저는 마이크로 컨텍솔의 기술력, 그리고 AMD 협력 가능성에 좀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면의 어떤 불확실성, 특히 그 AMD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존 사업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신중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는 큰 것 같은데 넘어야 할 산도 꽤 많아 보입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의 강점은 사실 명확합니다. 바로 기술 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버닌 소켓 분야에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요. 0.27 피치 소켓.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미세 간격 소켓이거든요. 이런 첨단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AMD와의 협력입니다. AI 반도체 테스트할 때 칩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막는 아주 혁신적인 소켓 콘셉트를 제안했고요. 이미 2,000핀이 넘는 고사양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경쟁사들이 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마이크로 컨텍솔이 기술적인 우위를 딱 점한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매출 증가가 아니라 회사의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리고 기존의 그 키옥시아 SSD 소켓이나 중국 CXMT양 DDR5 소켓 공급도 꾸준하고요. 자회사 MSL도 HBM이라든지 마이크론 수요 증가로 전망이 밝다고 보고요. LS 일렉트릭과의 협력을 통한 어플라이언스 사업도 안정적입니다. 기술력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AMD 협력권은 아직은 기대 단계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프로토타입 개발 성공하고 실제 대규모 양산 계약은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핀 이상 넘어가는 그런 고사양 소켓은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양산할 때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걸 너무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포캐스트, 그러니까 AMD의 수요 예측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도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소켓 매출이 좀 부진했던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늘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죠. 또 다른 사업축인 어플라이언스 부문에 그 서멀 프로텍터 있지 않습니까? 과열 방지 부품인데 이게 원가 구조 문제도 있고 또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워낙 심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LS 일렉트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AMD가 마이크로 컨텍솔의 첩 손상 방지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경쟁사들보다 앞서서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라는 건 이건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기술 장벽이 높다는 건 오히려 성공했을 때 더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하지만 그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정말 더 지켜봐야 합니다. AMD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최종 결정에는 기술 외적인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0핀 소켓의 양산 안정성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제품 성공하는 거랑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경쟁사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기존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키옥시아나 CXMT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MSR 같은 경우는 HBM 같은 성장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건 미래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LS 일렉트릭과의 관계도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10년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이 부분이 서멀 프로텍터의 부진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정적인 고객사는 장점이죠. 하지만 작년에 그 소켓 매출 부진 원인이 과연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또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건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멀 프로텍터의 수익성 악화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요.
단가 인상이 쉽지 않고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여기서 LS 일렉트릭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글쎄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LS 일렉트릭의 사업 변동성이 커지면 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자회사 실적 개선 속도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고요. 결국 핵심은 마이크로 콘텍솔이 지금 AMD가 딱 필요로 하는 그 기술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소켓 국산화 성공하고 또 미세 피치 개발해내고 이런 어려운 기술 과제들을 계속 해결해온 R&D 역량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뛰어난 기술이 있다는 건 분명 강점인데 그게 항상 시장 성공으로 직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양산 능력이라든지 수율 문제, 또 가격 경쟁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외부 요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양산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술력과 시장 현실 사이에 그 균형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로 콘텍솔은 AMD 협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검증된 기술력과 또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눕히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능력,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잠재력,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AMD 프로젝트의 최종 성사 여부라든지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개선 문제, 또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확인 같은 이런 현실화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이크로 콘텍솔의 미래는 역시 AMD와의 협력 결과 그리고 각 사업 부문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런 상반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트 오브 계속해서 좀 살펴볼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